통합 정권, 좌익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권 교체는 어림도 없고 당 내분과 잡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민혁명당의 이런 모습에 국민의힘당의 이런 오합지졸의 이 모습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 정객이시도 한 우리 박찬종 전 의원께서 오늘 피나는 절규를 하셨는데 동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고 마무리 말씀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대표님 준비해 주시죠. 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이제 꼭 204일이 남았습니다. 약 반년 남짓이 남았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인 국민의힘당 등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어떤 태도, 어떤 정의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그냥 평범한 선거다. 태평성대니까 그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선거냐?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야권의 입장에서는 전쟁이다. 왜 전쟁이냐? 종북 주사파 정권이 지난 4년여 동안에 해온 것을 봐라. 우리 자유민주 질서를 훼손하면서도 남북 평화세에 골몰하고 김정은에게 무슨 빚을 졌는지 굴조적 태도를 취하며 따라서 한미 전통적인 동맹이 훼손되고 한미일 협력 체제가 훼손이 되고 우리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는 꽃길을 타고 내려오게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종북주사파의 정권은 그대로 지키고 우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 3월 9일 선거도 저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전쟁이다. 야권의 절대로 정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다. 저쪽이 오히려 이것을 더 전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현재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당, 야권의 중심층 국민의힘당은 이걸 전쟁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태평성대의 선거쯤으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살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과 자유민주 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을 끌어내리고 탈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쟁이지 뭐 달리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는 주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야권의 입장에서 주적은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과 이를 지탱하고 있는 그 정권의 실세들, 그들이 야권의 입장에서는 주적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이것이 주적이라고 개념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힘당의 자세는 결연하고 의지가 충만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단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는 기본적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 2, 3일 사이에 충격받던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는 어떤 의견인가 하면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는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을 차라리 찍겠다. 국민의힘당에서 내세우는 후보보다도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게 반문 유권자 가운데 약 10% 이상이 그런 태도로 이렇게 쓸려가고 있고 자칫 국민의힘당이 지금과 같은 이런 맥 빠진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서 야권의 정권 탈환의 길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당이 지금 보이는 꼴을 봐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어제 그저께 이 방송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초유의 야당 대표 이준석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설명을 했는데 대답하라. 근데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는 이게 대표가 된 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라고 하는 뛰어난 자산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선거 이겼는데 그것도 문재인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눌렀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자가 이번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오늘 현재로는 5%가량 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정권과 맞서 싸우는 투쟁의 선두에 내가 설 필요가 없다. 그거는 대통령 후보들이 할 일이다. 이게 뒤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 이준석에게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다. 그럼 내가 대표가 되면 주적을 상대로 대표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부도 통합하고 다스리면서 앞장서서 싸워야 할 것이냐 이게. 그 시작부터 무장 해제된 소리를 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적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고 무장 해제되니까 사소한 일에 치고받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해군의 부사관,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경로한다고 그래서 경로. 아주 격하게 분노했다고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경로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 그 차치하고라도 저건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 군대가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한다. 북한의 이 정권이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해수부 직원이 떠내려가도 구출할 생각 안 하고 북한의 이 총격에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평화쇼를 한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군 60만이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훈련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뭘 하느냐? 병영에 모여가지고 그 에너지가 충만한 장정들이 병영에 모여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그 성추행 사건이 나오고 하는 군기문란 사건이 나는 건 그건 필연적이다 이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이준석 대표가 주적 개념을 놓아버리고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해버리고 나면 자기만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 이게 티격태격하게 됐다. 사소한 일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원희룡, 이준석 간의 대화 녹음 테이프에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저것은 곧 조만간에 치워진다. 아니다. 그런 말이냐 아니냐. 이거 티격태격하는데 저는 양비론의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쪽이 옳다 그렇다 이걸 내가 판별하려고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의 현재 분위기가 주적을 눈앞에 똑바로 보지 않고 옆눈으로 보고 뒷눈으로 보다 보니까 주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원희룡 둘을 내가 싸잡아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정신 나간 XX들이야, 이게.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이게. 그들의 그 대화 내용에서 우리가 주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고, 그러고 당내에 뭐 분란이 있으니까 누구를 어떻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 얘기는 없고, 당내에 유력한 대선 후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대화가 오고 갔다. 그리고 이것을 또 세상에 없는 뉴스인 것처럼 정봉이처럼 또 폭로를 했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조롱하기 시작해서 꼴 좋다 봐라. 아주 내부 분열 일으키고 좋다. 그 민주당 자기들은 지금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회 과정에서 친일 논쟁까지 일으켜요. 친일 논쟁. 친일 논쟁은 원래 저들이 야당에 덮어 씌우는 이제 주 전술인데 저들끼리도 친일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는 자학은 어떻든지 끝나고 나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원팀이 될 것이 틀림없어요. 원팀이 돼요. 왜 원팀이 되느냐? 자기들이 안 죽기 위해서. 원팀이 돼서 이 맥가를 없는 이 야권의 정권이 넘어가면 자기들이 초토화되도록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다가 원팀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이야말로 저들보다도 더 강력한 원팀이 되어야 할 이런 상황. 그리고 주적에 대해서 말끝마다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 말이 이 사람들아. 민망한 얘기지만은 104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좀 민망하지만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은 아주 한가한 표정이에요. 내년 3월 9일 그 선거가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뇌리와 표정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언론중재법 개악한 내용이 이제 무슨 소위에 통과하고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넘긴다고 하는데 거기 소속한 국민의힘당 어떤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막고 여론도 환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막고 본회의에서도 저지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에 매가리가 없어. 그 말로 막아져요? 몸으로 막아야지. 몸으로 막다가 국회 이사방해죄로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야말로 언론중재법 이것은 개혁해가지고 국민들이 잘 몰라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사가 정부 비판 기사를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깜깜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중대한 목전에 아니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거 말할 것도 없죠. 당장은 이런 일에 대해서도 103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한가한 태도 그리고 김여정이가 계속해서 협박 공박을 하고 있는 이 북한발 안보 위기에 대해서 거기에 외교 전문가도 있고 군 장성 출신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대들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 장성들이 예편하고 나면 민간인보다도 더 이 정권에 대해서 겁을 먹는다고 그래. 왜? 총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삼성 장군 출신들 있잖아요. 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 전문가도 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4명의 의원들이 몸살이고 웰빙 기절에 젖어서 내년 3월 9일 여건이 계속 당선돼도 우리의 국회의원 임기는 지금 2년이 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국민의힘 당이 저렇게 허우적거리 이게 천벌을 받는데 천벌은 받겠지만은 정권이 절로 넘어가 버리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더니 또 민망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그 당규회의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등록한 사람은 뭐 어제까지 4사람이라 그래요. 뭐 장기표, 안상수, 누구 이렇게 4사람이라 그러는데 언론에 보도된 거는 17인가 18명인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경선관리위원회에서 17명인가 8명을 뭐 토론하자. 아니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두고 정식으로 토론을 해야지. 그래 나는 17명, 8명쯤 되다가 하는 대통령 후보 지원자들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 많으면 그중에서 잘 골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체면치레로 나오는 사람 다선 의원인데 무슨 뭐 당대표도 안 되고 국회의장도 안 되고 하니까 선거구 관리상 그게 뭐 대통령 후보 경선에 한번 나간다. 아니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섞여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국민의힘당 전열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통령 하겠다. 적어도 언론에 이름이 오른다고 한다면 주적 문정권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싸우는 자세와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그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무슨 애들 학예회에 놀이하는 것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반장 뽑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도 정신 좀 차려요. 정말로 내가 대통령 꼭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빼고는 다 물러서고 간소화해서 되는 쪽으로 힘을 모아요. 이게 무슨 짓들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비관적이고 덜 희망적인 제가 절망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덜 희망적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때 대해서 저도 답답하고 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할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이 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재명이 찍겠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걸 현실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야 되느냐? 나 개인이 어떤 힘을 보태야 할 것인가? 둘째로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중심을 잡도록 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이 며칠이 되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